안녕하세요. 프로듀서 플레임입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요새 연말이라 그런지 슬럼프에 관한 상담을 평소에 많이 요청해서 오늘은 슬럼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슬럼프가 오는 세 가지 케이스와 극복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로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재밌으니까 이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통 음악의 재미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음악을 재밌자고 시작한 건데 재미가 없네. 내가 왜 음악을 해야 하지? 하면서 내가 음악을 시작한 Y가 흔들려 버립니다. 저는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즐거움을 느끼는 에너지의 사이클이 이런 방식으로 있는데 지금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의 지점에 있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먼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에너지가 좋지 않은 지점에 있는 상황이네. 이 기간을 지나가면 다시 재밌어지는 상태로 오겠네. 그리고 그 기간을 방어 기간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보통 지망생들이 위와 같은 혼란함을 느끼고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방치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그만둔다거나 음악을 6개월 쉬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음악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히트곡 쓰는 법칙, 단기간에 입봉하는 법칙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꾸준하게 잘 버티면서 성장해 나갈지.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위에서 방어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음악이 재미가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순수 창작을 거의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잘 안 나오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 대신에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는 음악과 관련된 행동들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스플라이스에서 사운드 소스들 다운받아 분류해두기, 내가 만들고 싶은 레퍼런스 트랙 구조 분석해보기, 유튜브 튜토리얼 보고 연구해보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계획표 세우듯이 정해두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놨던 것들을 다 했으면 그날은 최소한의 방어 성공이에요. 그리고 영화 보거나 하면서 쉽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음악이 재밌어지는 에너지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 다시 몰입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 요약하자면 첫 번째, 슬럼프는 언제든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두 번째,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나갈지 대처 능력 키우기. 슬럼프 공격에 무방비로 맞아서 혼란스러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딴 거 하다가 다시나 음악 재밌어졌어. 다시 해야겠어. 결심했어. 보다는 괜찮지 않나요?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비트를 잘 찍을 수 있어요. 창작도 많이 해나갑니다.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잘 나와요. 나 조금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프로 레벨이랑 비교했을 때 한참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때를 슬럼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승부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에너지가 보통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재능이 있는 걸까? 내가 음악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마추어일 때는 본인이 하는 창작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비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프로도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창작물들이 프로의 퀄리티로 항상 자신의 마음에 들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의 완성도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가 오늘 만들어낸 창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새로 시도해봤지? 어떤 인풋을 나만의 방식으로 비틀어 보려고 생각해봤지?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눠서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부분을 수행했으면 그날은 창작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성공인 거예요. 자신을 갉아먹지 않는 형태로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음악을 몇 년 한 경우에 보통 생기는데 어느 정도 다 잘 만들어. 실력도 괜찮아. 커리어가 없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인스타 피드를 내려보니 나보다 훨씬 어리고 음악 조금 한 것 같고 실력도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던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 그러면 또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자신을 갉아먹겠죠. 이러면서 슬럼프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인간인 이상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 이 비교라는 부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보다 더 많은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항상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끝나지 않는 게임에서 억지로라도 해방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커리어가 없을 때 이미 유명한 프로듀서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누구나한테 두세 번의 큰 기회는 항상 오더라. 너도 잘 잡아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한테나 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자신을 다하고는 헌신도 필요하겠죠. 자신만의 레인을 달려가는 마라톤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될 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무조건 됩니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그런 인스타 피드가 올라와서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다 하시면 그 피드 숨기기 기능 활용해서 보지 마세요.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만 좋은 에너지로 변환해서 쓸만하겠다 생각하면 수영 선수들 연습할 때 보면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이 더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연료의 에너지로 유리하게 사용하세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슬럼프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저도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매번 무너져요. 근데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속도나 방어하는 방법은 점차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려고 음악하는 거니까 다들 건강 유지하면서 본인만의 마라톤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